안녕하세요, 선배님. 예, 오늘은 이제 다음 주에 출판될 부동산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책 내용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책의 행간은 뭐고, 또 우리가 이 책에서 뭘 공부하고 뭘 이해해야 되는지를 오늘 4시간 동안 요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 책은 어떤 내용으로 쓰여져 있는가 하면은 기존에 있던 부동산 책들처럼 그 근거 없는 그런 분석을 한 책이 아니고요. 한국 경제와 그 다음에 전 세계 경제의 그 부동산 시장을 움직이는 거시지표, 총통화량, 경제 성장률, 그 다음에 환율 해가지고 거시지표에 입각해가지고 전 세계의 부동산 가격을 갖다가 다 비교 분석을 하고, 또 과거와 일본 버블 붕괴 있었던 23년 전 1990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일본 경제를 전부 다 거시경제를 분석하고, 그것이 부동산 가격을 어떻게 형성되어 왔는지를 다 분석을 하고, 한국 경제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방식으로 해서 국제 거시지표를 가지고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결정되고 어떻게 움직이고, 앞으로 2020년, 30년, 50년까지 한국 부동산 시장과 한국 경제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를 갖다가 정확한 계량화 데이터를 가지고 작성된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부동산 경제는 이때까지 거시지표에 의해서 어떻게 움직이고, 또 그 움직인 지표가 미래를 어떻게 결정할지를 갖다가 이 책은 전부 다 정리가 싹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아마 세계 최초로 부동산 경제에 관한 최초의 정통 교과서로 이 책은 써져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 책에 분석되어 있는 내용대로 우리가 부동산을 투자하고 움직이시면 됩니다. 이 안에 상세한 내용이 어떻게 투자하고 어떻게 분석하는지가 싹 다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책이 판형 크기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바로 이게 우리가 공부하는 A&P 일반 책자입니다. 일반 책자보다 판형이 무지 큽니다. 한 1.7배 정도가 큰 판형인데, 판형을 이렇게 키운 이유가 이 책을 하게 되면 두께가 너무 많이 나가는 500페이지 이상 분량이 나옵니다. 원고 분량이. 그리고 이 책을 하게 되게 되면 그래프가 너무 적어지는데, 그래프를 갖다가 살리기 위해 가지고 이 책을 그래프를 살리기 위해 가지고 판형을 키워놓은 겁니다. 그래서 공부하기나 보시기나 아주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책 자체가. 그리고 이 책은 지금 가인쇄로 지난주에 한 건데, 실제 인쇄 상태는 크기는 똑같은데 이제 표지는 이렇게 되고요. 이쪽이 표지고, 그럼 컬러도 핑크색 컬러입니다. 그리고 요게 책 앞에 들어간 앞 날개 접혀 들어가는 부분이고, 이쪽이 책 뒷면이고, 요게 뒤로 접혀 들어가는 날개 부분입니다. 이렇게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 책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또 어떤 내용으로 내가 전달해 놨는지를 그 행간을 정확하게 전달하고요. 여러분들께서 이 책을 어떻게 공부하고 어떻게 이해해서 손님들에게 설명하고, 또 본인의 투자 지침으로 삼을 수 있는지 그 활용도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 끄고. 자, 지금도 화면 잘 안 보이시겠지만은 화면을 보시게 되기 때문에 책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만 먼저 한 5분 동안 간단하게 보고, 그 다음부터 이제 한 개 한 개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책 구성은 2장이 한국 부동산 시장의 미래를 분석한다 라는 이제 제목으로요. 첫 번째가 일본식 부동산 붕괴가 올 것인가에 대해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가 하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거시경제 지표인 실질경제 성장률을 갖다가 한국과 일본을 지난 24년 동안을 거시 통계를 비교 분석해 가지고 경제가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분석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명목 경제 성장률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또 여기는 경제 성장률과 집가 변동률이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그 다음에 경제 성장률하고 총통화량이 어떤 관계로 서로 그 영향을 주는지 분석해 놨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지난 23년 동안의 총
통화량 증가율하고 한국의 지난 23년 동안의 총 통화량 증가율을 거시 통계를 분석해 놨고요. 그 다음에 주가지수와 주택가격이 어떤 관계를 가지느냐, 그 다음에 주택가격과 GDP와 총통화량이 어떤 관계를 가지느냐 하는 거시 지표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 외환위기 97년도 외환위기 전후에 주택가격과 총통화량이 어떤 관계를 갖고 서로 움직이느냐 하는 지표 그래프고요. 요거는 주가지수와 총통화량은 어떤 관계를 가지느냐 하는 통계 분석입니다. 자, 그리고 금리로 분석하는 일본 경제하고 한국 경제를 23년 전부터 금리 수준이 어떻게 움직였고 한국과 일본의 금리 차이는 어떻게 돼 있고 이 금리 차이가 통화량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 그게 경제에 부동산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다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책에 설명하는 양식은 한 3분의 1 정도는 그 거시 통계하고 그래프 분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3분의 2 정도는 요 거시 통계와 그래프를 갖다가 상세하게 풀어서 설명을 해놓은 이런 방식으로 책이 전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의 과거 1971년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처음 실시했을 때부터 앞으로 40년 후인 2050년까지 한국 경제가 구간별로 어떻게 성장할 것인지 요 앞부분은 과거에 성장했던 내용이고 요 뒷부분은 이제 2020년, 30년, 50년까지 어떻게 성장할 것인지에 대한 통계, 예측 통계입니다. 이 예측 통계는 제가 만든 것이 아니고요. OECD하고 아시아개발은행에서 그 세계 모든 국가의 경제 전망 보고서 만든 그 내용을 그대로 옮겨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일본 붕괴가 된 사유들을 갖다가 전부 다 이제 풀어서 다 그래프 분석한 걸 여기서 풀어서 설명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2017년도에 지금부터 5년 후죠. 5년 후에 한국이 실질 GDP 기준으로 일본을 추월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7년도 5년 후에 우리 한국이 세계 4대 무역대국으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지금은 세계 1위가 중국이고 작년부터 2위가 일본이고 3위가 독일이고 4위가 일본인데 우리 한국이 바로 일본을 제치고 그 다음에 5위 네덜란드, 6위 프랑스를 제치고 한국이 세계 4대 무역대국으로 말 그대로 초강대국의 지위에 가게 되는 겁니다. 한국 경제가. 그래서 이 일본 버블집 붕괴 내용을 싹 다 분석을 해놨고요. 틀만 보는 겁니다. 먼저. 그 다음에 두 번째 해리덴트의 인구경제론이라는 책이 지금 출판돼 가지고 일부가 보고 있는데 이 사람 인구경제 측면에서 베이비붐 세대 2차 대전 전후에 태어났던 전 세계의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를 하게 되게 되면은 경제가 저성장 침체로 갈 수밖에 없다 하는 논리를 내세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해리덴트의 인구 경제론이 뭘 주장하고 있는지를 정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해리덴트가 세계 경제는 어떻게 전망했고 한국 경제는 어떻게 전망했는지 그 내용도 다 정리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해리덴트가 주장하는 인구 경제론과 화폐 경제론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분석해놨고요. 그 다음에 해리덴트가 미국 경제를 예측을 했는데 그 예측한 내용이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해서 실정적 거시 지표로 전부 다 검증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해리덴트가 말하는 일본 디플레이션에 대해서도 검증을 해놨고요. 해리덴트가 주장하는 중국 버블론에 대해서도 아주 중국의 부동산 가격과 주식 가격과 거시경제 모든 지표들을 분석해서 버블이 있는지 없는지를 갖다가 전부 다 통계 지표로서 다 검증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해리덴트가 한국 경제에 대해서 얘기했던 내용들을 전부 다 검증을 했습니다. 맞는 얘기인지 안 맞는 얘기인지. 그리고 해리덴트 인구 경제론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이 무엇인지도 분석해놨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1970년부터 2050년까지 한국의 총인구 숫자와 그 다음에 연도별 인구 성장률 그래프를 다 분석을 해놨고요. 2007년부터 2050년까지 연령별 인구 비율, 요게 이제 주생산청 계층입니다. 그 비율 분석도 다 해놨고요. 그 다음에 1970년부터 2050년까지 연령별 인구수가 어떻게 될지 정확한 통계 데이터까지 다 분석을 해가지고 해리 덴트의 인구 경제론이 한국 경제나 부동산 시장에 실제로 적용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 맞는지 안 맞는지 여부를 갖다가 싹 다 분석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인구 항아리, 인구 피라미드는 2040년도에 한국의 인구 분포도입니다. 이 인구 분포도는 현재의 출산율하고 현재에 있는 인구들이 10년, 20년, 30년 지나게 되게 되면 50대가 10년 지나면 60대고 60대가 70대 되겠죠. 그 분포도에 입각해서 이게 해리 덴트의 인구론이 한국에는 어떻게 적용될지 여부를 이렇게 다 상세하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가 저성장 고령화 사회가 한국 부동산 시장을 붕괴시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논점에 대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저성장 고령화 사회의 정의와 분석 방법을 다 정리해놨고요. 그 다음에 한국은 주택시장이, 주택 숫자가 아직도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그 이유가 인구 1000명당 주택수, 주택보급률은 통계적 데이터 오류가 심하기 때문에 인구 1000명당 주택수로 전 세계 선진국들은 전부 다 주택수를 갖다가 보급률도 갖다가 계산을 합니다. 그 비율에 의해서 얼마나 부족한지 앞으로 몇 채가 더 있어야 되는지도 정확하게 더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